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냥 기가 막힌 캐스팅이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이도엽 상관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 그럴까, 그 상관의 믿음이 무너져가는 과정을 굉장히 여리고 섬세하게 마치 유리잔이 이렇게 균열되고 깨지는 과정처럼 좀 보여줬던 부분이 저에게 인상적이었고, 지금 같은 상관 역의 김용준 선배 같은 경우에는 이도엽 선배가 유리잔 같았다면 이렇게 커다란 뚝배기가 이렇게 깨지는 어떤 느낌? 그러니까 그 톤 앤 매너와 그 인물이 그 표현하는 믿음에 있어서 관객들에게 공감되는 어떤 정서의 결이 저는 좀 달라서 각자 흥미로웠던 것 같고, 손석구 배우는 내 삶 전체를 휘감고 있는 어떤 믿음을 한 사람한테서 봐야 되는 역할을 연기해내야 되는데, 결국은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큰지, 그 추락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그 통증을 되게 섬세하게 표현하시지 않나. 여자 역의 최이서 씨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이 이야기를 왜 봐야 되고 왜 이 고통스러운 풍경을 관객들에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주제를 좀 탑재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제 해석력이 굉장히 뛰어난 배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연출보다도 훨씬 더 작품에 대한 해안이나 통찰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캐스팅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지정생존자라고 제가 예전에 드라마 하나 찍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옆에 앉아있는 민정수석님으로 안세영 민정수석으로 나오셨던 도요병하고 씬이 많았어요. 이제 친해지고 도요병 연극, 그때 당시 하던 연극도 뭐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보러 가고 하면서, 배우들은 다 똑같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작품 보러 가면 나도 저런 작품 하고 싶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도요병한테 연극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박용호 대표님과 이제 도요병이 박용호 대표님을 소개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대본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나무 위의 군대라는 작품이 지금 현 시대에 우리나라 관객들이 볼 때에도 가장 좀 땅에 붙는 작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했죠. 저희가 벌써 9년 전에 대학로 바깥 외곽에 있는 소극장에서 한 작품을 했었는데, 그때도 연극을 하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로 각자 100만 원씩 통장에서 꺼내서 대관료 내서 한 5일 정도밖에 공연을 못했어요. 돈도 없었고 여러모로 하지만 열심히 재밌게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저희 둘 다 각자의 길로 바빠지면서 가끔 만나서 연극을 또 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손석구 배우가 나무의 군대를 하게 되면서 여기 여자 역할이 하나 있네, 여자라고 그래서 연락을 줬고, 저도 대본을 읽었는데 재밌게, 그리고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도 함께 하게 되었고요. 여자라는 역할은 이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아우르면서 중간중간에 이 이야기의 어떤 흐름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신병과 상관의 상태를 알려주기도 하는 해설자 이상으로 이 나무의 어떤 홀령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저에게는 나레이션도 나레이션이지만 어떻게 무대 위에서 서 있느냐부터가 굉장히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한 명은 삶의 터전인 섬을 지키고자 하고 싶은 청년과, 또 자기의 체면, 본분을 지키고자 하는 상관이 2년 동안 나무 위에서 보냈던 이야기를 왜 내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캐릭터에 접근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사실 뭐 다른 거를 처음에 연습 처음에 할 때 저도 좀 다르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다가 그런 생각 잘 안 해요. 별로 차이도 잘, 솔직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수단일 뿐인데, 저는 이야기가 다른 거지 이건 영화고 저건 연극에다가 제일 첫 번째로 다른가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연극을 위해서 연기 스타일을 바꾼다고 하면 제가 연극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를 배신하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똑같이 하고 이야기를 재밌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지 많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다른 거라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병의 캐릭터가 너무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역할들이랑 달라요. 정서적으로 너무 좀 맑고, 그리고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령적으로도 너무 순수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괴리가 커서, 나처럼 이렇게 때묻은 사람이 이런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저는 좀 고민이 컸지,
매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오는 뭐 내가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건 많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신병의 상관에 대한 믿음이나 상관의 그 국가에 대한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고 있는 정보들이 많다면 더 입체적으로 흥미롭게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작품 자체는 그것들을 모르더라도 일상을 저희가 매일 살고 있는 보편의 인간에 대해서 질문하고 저에게 말을 건네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공부하고 온다면, 보신다면 작품에 또 어떤 다른 층위의 이해나 또 감상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구체적인 정보가 없더라도 저는 이 작품은 결국 매일매일 또 삶의 구석구석 어떤 뭐랄까요, 그 믿음의 전투를 치르고 있는 그냥 인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지역 사회일 수도 있고 내 직장일 수도 있고 결국 응답받지 못한 채로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어떠한 믿음을 갖고 다들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붕괴되고 균열이 가고 무너지는 경험들은 저희 모두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이 진짜 비극인 이유는 끔찍한 죽음들이 그 사륙들이 있기 때문에 끔찍하게 비극이기도 하지만 아군인 우리가 뼛속까지 얼마나 서로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게 진짜 참상인 것 같거든요. 이 작품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또 그런 구체적인 정보 외에도 좀 보편적으로 저희 삶에 어떠한 고통들을 목도해라. 평화라는 건 어떤 그런 고통의 다른 이름, 그런 고통을 목도하는 일, 그걸 지켜보고 계속 말하는 게 평화 아니겠냐, 뭐 이런 말을 또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절 믿고 있는 게 제일 답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믿고 있으면 믿고 있다는 것 자체 때문에 압박감 들고 부담되고 내가 그 사람 믿음에 맞는 사람이 아닐 때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잖아요. 이 작품이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아요. 신병이 상관을 꽉 믿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 더 하게 되고 더 불안하고 더 신병을 더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미묘한 지점. 근데 그 지점을 한 그 어른과 좀 젊은 사람, 신병과 뭐 상관, 국가와 국민 사이에, 사회와 또 사회 구성원 사이에 그 믿음의 어떤 그 문제 그런 것으로 이렇게 확대될 수 있게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관객분들이 봤을 때 이거 내 얘기다 하면서 이 부분을 저는 보셨으면 싶었어요. 그때 당시에 일본의 전쟁과 뭐 군대와 이런 거 다 빼고서라도 이 관계에서 뭐가 남는가 했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공감이 됐던 게 왜 답답하느냐. 저한테는 이제 제가 아빠와 가졌던 관계가 아마 그럴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밤 10시엔 자야 되고 TV 소리는 7 이상 키우면 안 되고 밥은 이렇게 먹어야 되고 뭐 남들 앞에서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가 이해가 안 되지만 무조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따르잖아요. 근데 그 생활을 나무에 갇혀서 2년 동안 했을 때에는 사리까지도 갈 수 있다는 지점이 전 재밌었어요. 내가 지금 누구랑 내 직장 혹은 가족에서 누구와 이런 경험을 나는 다 겪을 거라고 저는 다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억지로 믿어야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믿음과 존경을 갖게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제 질문이 싹 트겠죠. 왜 저래야 하는지. 하지만 믿음이 더 클 때는 따르겠죠. 그리고 반대에 있는 상관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될 테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족과 직장과 학교와 이런 데 저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계급이 있고 그리고 서로의 능력치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하다 보면 이제 충돌이 오는데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썩어 들어가는 그 안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싸우는 거면은 토해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신념과 믿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옳다고 믿기 때문에 싸울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병들어가는 부조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답답했던 부분이 상관한테 가졌던 답답했던 부분이 저 사람 말을 믿고 따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는 안 가기 때문에 답답한 것 같아요. 왜 답답한지를 얘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이 이야기의 가장 큰 공감점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